일반각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용어 좀 정리 좀 잘하자. 일반각이라는 것은 먼저 각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컨셉을 잡고 있는지부터 설명할게요. 원래는 각이라는 게 중학교에서는 시점이 있고 시점을 시점으로 하는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이 도형의 이름을 우리는 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을 각의 변, 이것도 각의 변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각이라고 말하는 이 친구를 각의 크기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이 중학교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 점하고 두 개의 반직선 이루어진 거.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새롭게 정리를 내릴 거냐면, 각도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도가 마치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동그라미에 이런 막대기에다가 종이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막 띄워가지고 벽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탕 치면 그냥 뾰뾰뾰 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벽이 있으면 벽이 있잖아. 못을 박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를 끼우는 거야. 이렇게 종이를 끼워가지고 탕 치면 얘가 휘 돌겠죠? 이해되시? 그것처럼 고정선이 있고 하나의 반직선이 뺑그르르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점을 기점으로. 이 점이 어디? 원점을 기점으로 뺑글뺑글 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봐봐요. 얘가 30도인데 뺑글뺑글 돌다가 슥 서도 30도처럼 보이는 거야, 여기는. 왜냐면 우리는요, 동영상으로 본 게 아니라 이것만 본 거거든. 이해돼요? 이거 본 거니까 얘가 한 바퀴를 돌아서 30도에 와 있는지 두 바퀴를 돌고 나서 30도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그림만 갖고 있는 건데 이 각이 30도인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우리 동경이라고 부르고, 돌아가는 거, 여기 기준이 되는 친구를 얘를 시초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참고로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원점을 기점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반직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도가 현재 30도인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이 친구가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 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만약에 얘가 시초선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30도로 올라간다면 이 동경이 움직인 각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각이라고 그래요. 일반각 형태라고 부르는, 각도를 부르는데 동경의 각이라고 할게요. 이 동경의 각이 360도만큼 회전하고, 한 바퀴 회전하고 30도만큼 가 있는 건지, 두 바퀴 돌면 360도 곱하기 2배 더하기 30도만큼 가 있는 건지, 또는 더 많이 돌아서 30도만큼 가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 상황 전체를 한 번에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한 각을 일반각이라고 부르고, 이 일반각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 이렇게 하는 거죠.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는데 해가 30도에 있어 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지금 이 30도는 뭘 나타내면 동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현재 동경이 어디다? 시초선으로부터 30도만큼 양해각으로 돌렸을 때 위치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 괜찮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일반각으로 표현한다 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해? 건주 이해해?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라 보자고. 여기 시원 동경은 다 나오나 있는 거고 일반으로 읽어볼게요. 시초선 OX하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결 크기를 알파더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시초선부터 동경까지의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알파더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쓴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얘가 몇 바퀴 돌아서 거기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현재 30도에 와 있어 라는 뜻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게 있어. n이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야. 자, 자연수라면 말이죠. 이게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두 바퀴니까 자연수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왜 정수야? 정수는 음수도 되는 건데. 정답.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부터는요, 어떤 것도 추가되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 자, 이 친구가 45도야. 얘가 동경이고, 시초선입니다. 근데 얘를 시초선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읽으면 이걸 45도라고 부르고 이걸 양해각이라고 해요. 근데 얘를 어떻게 읽을 수도 있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각을 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도에서 45도를 빼면은 315도를 돈 거죠. 그런데 얘도 45도라고 쓰고 얘도 315도로 쓰면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플러스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가계 크기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얘를 양수라고 부르고 얘를 음수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얘를 보면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양해각이라고 부르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음해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양수로 읽을 거냐, 음수로 읽을 거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이 30도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잘 봐요. 얘가 이렇게 되면 360도지. 근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60도란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60도만큼 돈 다음에 30도만큼 간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얘를 마이너스 360도만큼 간 다음에 30도만큼 반시계로 돈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얘가 거꾸로 한 바퀴 돈 다음에 얘가 거꾸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간 거야. 그럼 위치가 똑같잖아. 맞아요? 이해? 그래서 이 각도를 표현할 때 꼭 굳이 360도의 양의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0도가 되면 뭐예요? 거꾸로 두 바퀴를 돈 다음에 30도만큼 돈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자리가 양의 정수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의 정수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자, 아까 전에 얘를 이렇게 쓸 때도 30도고 음해각으로 써도 30도인 거지. 그래서 이 친구 있잖아, 이 알파, 여기 오는 자리 있잖아, 여기 오는 자리는 반드시 알파도는 0도보다는 커야 되고 360도보다는 작은 각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기 두부가 들어가, 여기 두부가 안 들어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각은 360도보다 작은 양수인 각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잘 들어, 이 친구의 역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경의 위치야. 동경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친구를 나타낼 수 있는 각은요, 양수로 표현하면 되고, 이것도 양수로 표현할 수 있지. 여기도 양수로 표현할 수 있어. 여기도 양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360도까지는 표현하면 되죠. 여기까지 뭐로 하면 돼? 0도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이제 돌아가면 한 바퀴 돌고 이만큼 갔다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360도를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음? 근데요, 봐봐.
이걸 왜 양수로 나타내냐면 위치를 나타내는데 얘를 이 30도를요. 누구는 30도로 쓰고 누구는 마이너스 330도로 쓰면은 똑같은 위치를 표현한 거기 두 개잖아. 맞아? 똑같은 위치를 표현하고 두 개잖아.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현하지 않고 무조건 뭐로? 양수로 표현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나? 이거 잘 안 될 텐데 안 들어. 이거 몰라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안다고 생각하는 건가? 내가 물어볼까? 이게 잘 안 될 건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면 풀고. 자, 가자. 다음 분명각입니다. 친구들, 아까 전에 일반각으로 쓰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로 쓰기로 했잖아. 다시 알파도는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은 거란 말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알파도가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고? 동경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그래서요. 자, 이렇게 동경이 있을 때는 이 각을 알파도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얘가 이 순간에 동경이 이 순간에 오면 90도예요. 여기 누워 있으면 0도. 맞아요? 그러면 현재 이 동경의 이 알파도의 크기는 90도보다는 작을 거고 0도보다는 큰 거야. 그래서 알파도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면 현재 동경은 1,4분면에 있는 거야. 맞음? 그 다음에 동경이 더 돌아서요. 뭐 이런 느낌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동경이 이렇게 내려오면 180도거든요. 여기서부터 180도 되는 거잖아. 얘가 동경이 여기 있으면 180도 되는 거 맞죠? 그러면 180도 된 것보다는 더 작고 90도 된 것보다는 더 클 수 있죠. 그래서 알파도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 이 동경의 위치가 2, 4분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더 작으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3, 4분면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으면 4, 4분면이겠죠. 그래서 360도하고 얘가 360도입니다. 360도하고 270도 사이에 있으면은 4, 4분면. 180도하고 270도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3, 4분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도의 크기를 보고 4분면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까? 번지 한번 풀어보자. 이 친구에서 4분면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이 친구를 일반각 형태로 바꿔야 돼요. 자, 가볼까? 자, 360도에 정수로 표현하고 여기 알파도로 표현할 건데 이 친구는 양수여야 해. 음수면 안 돼. 그러면 n에다가 뭐부터 집어넣을까요? 땡큐. 360도 곱하기 마사하면 되는 거죠?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080도예요.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마이너스 960도가 될까요? 그렇지. 그럼 얘가 120도. 맞나요? 그럼 이 친구는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 작지. 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경의 위치라고 동경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걸 가계 크기라고 불러요. 오케이? 시초선과 동경의 이런 가계 크기. 자, 그러면 120도지. 그럼 몇 사분면이 있는 거죠? 2, 4분면에 있는 크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크기를 보고 이 친구의 동경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뭐로 바꿔야 돼요? 일반형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읽어주고 4분면을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하나만 얘기 정확히 얘기해줄게. 현재 이 상태는 일반격으로 쓴 건 아니야. 얘를 일반격으로 쓰면 360도 곱하기 4이 아니라 n 더하기 120도로 써야 일반격으로 쓴 거예요. 일반격은 항상 여기가 뭐예요? 내가 말했잖아. 일반격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n으로 쓰는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일반 각으로 나타내시오 또는 일반 각을 땡땡땡으로 표현하라 라고 하면 이 모양으로 바꿔주시는 거야. 얘가 아니고. 알겠죠? 여기 꼭 N으로 써야 돼요. 이해됐나? 너무 쉬워서 지금 되는 거죠? 우리 많이 했었어가지고 정의가 지금 당장은 크게 안 쓰여. 그러니까 일반 레벨, 이게 쉬운 레벨의 문제에서는 이게 허도법에서 라디안의 정의가요. 그러니까 1라디안에 대한 정의죠. 원이 있으면 반지름이 R이에요. 이때 호의 길이가 R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줄자가 있는데 반지름을 잰 다음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재가지고 이 길이를 R이 되게끔 잴 수 있을 거잖아. 괜찮아요? 이게 돌돌 말리는 줄자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부채꼴을 만들 수 있겠지, 건지야, 그지? 그러면 이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 뭐라고 약속했냐면 1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해되심? 이해됐어? 다시 반지름하고 길이가 같은 호가 있어요. 이게 아니면 얘도 R이야. 그때 이걸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이라고 약속한 거야.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르자고 부른 거야. 알겠죠? 넌 앞으로 1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이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 뭐냐면, 자, 친구들. 부채꼴에서요,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성질 중에서, 호의 길이 비하고 중심각의 비가 일치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이거 중심각을 1로 주기로 했다며. 자, 1이 있습니다. 민혁아, 원의 중심각은 몇 도야? 원 한 바퀴. 그렇지. 360도예요. 단위가 달라 지금. 얘는 1이야. 얘는 360도고. 1은 1도가 아니야. 1이라는 중심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얘는 360도야. 얘는 뭐예요? 360 곱하기 1도야. 알겠죠? 이 친구는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호의 길이 얼마야 지금? 중심각이 1일 때 호의 길이 얼마야? R? 360도 한 바퀴일 때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 공식이 뭐예요? 2파이야. 그러면 1대 360도는 R 대 2파이야. 맞죠? 이 친구의 호의 길이 이 친구의 호의 길이니까. 건조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과 같으니까 2파이R은 360도 곱하기 R인 거예요. 양변에 R이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R을 약분해버리면 2파이가 뭐래요? 360도랍니다. 그래서 파이라는 3.142로92 블라블라블라 가는 친구는 실수는 180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파이라는 친구를 180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랍니다. 콜?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파이가 180도야? 그럼 2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90도? 3분의 파이는 60도? 6분의 파이는 30도? 4분의 파이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45도. 괜찮나요? 자, 이 각도들을 앞으로 우리가 도 대신 쓸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호도법이냐? 각도를 실수로 부는, 이렇게 실수라는 게 미스테이크 아니고 리얼 넘버, 그죠? 각도를 실수로 바꿔주는 방식. 부를 호자, 각도 또자 써가지고 각도를 부르는 방법, 호도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각도 180도를 뭐로 쓰겠다? 파이라는 실수에 대응시키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180도가 파이. 그럼 360도는 2파이.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괜찮나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라디안의 정의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처음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건 안 써도 돼요? 줘도 돼? 다 분형체 다 써놨을 테니까. 아, 쓸 거야? 미리 안 써도 돼? 좋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일로 오시오. 이 친구랑 똑같은 거 하나 붙일게요. 그럼 호의 길이가 똑같이 R이었겠지? 똑같은 거 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하나의 부채꼴로 본다면 호가 얼마예요? 2R. 중심각은 얼마죠? 2인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중심각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었어. 중심각이 2일 때 2R이었다. 혹시나 해서 하나 더 붙여볼게요. 하나 더 붙인 거야. 1자리 하나 붙였어. 그럼 얘도 R이겠지. 근데 이제 이 큰 거를 이 큰 친구를 하나의 부채꼴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심각은 3이고 호의 길이는 3R이었겠죠. 맞아? 3개 붙였으니까. 그러면 중심각이 3이니까 호의 길이가 얼마야? 3R이야? 맞아요? 그러면 중심각이 어떤 세타라는 특정한 값이라면 호의 길이는 세타 곱하기 R이겠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R세타라고 불러요. 오케이? 보통 호의 길이는 기호를 L로 쓰는데요. 그래서 L은 R세타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야 돼, 느낌이 오잖아. 자, 보세요. 번주 좀 도와주세요. 60도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야. 걸? 호의 길이 배워볼게요. 번지야, 호의 길이 어떻게 배우고 있어? 공식. 360도분의 중심각 곱하기 둘레의 공식은? 그렇지. 2파이 R.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 6분의 1이고요. 약분해버리면 얼마예요? 2파인 거예요. 호의 길이가 2파이래요. 근데 60도는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얼마죠? 알았었잖아. 몇이었죠? 3분의 8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랑 똑같다고? R 세타. 이게 세타니까. 맞나요? 곱하면 2파이. 맞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는요, 잘 들어요. 라디안이에요, 단위가. 요걸로 바꿔야 돼. 60도 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60도 곱하기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뭐로 바꿔야 돼? 파이에 관련된 걸로 바꿔주셔야 돼. 그래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부채꼴 넓이 있잖아요. 부채꼴 넓이는 있잖아. 공식이 있어. 뭐냐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는 공식도 물론 있지만 이거 말고 2분의 1 R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L이라는 친구는 R세타라고 구해놨잖아. 그래서 이제는 2분의 1 R 곱하기 R세타, 즉 2분의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뭐 증명 안 할게요. 여기 증명 보여줬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6파이가 넓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이니까 36파이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하면 6파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괜찮나요? 이 공식 알아두셔야 돼서 두 가지 공식 빨리 외우세요. 이거 알겠죠? 외우셔야 돼요.
밑에 A 단계 빨리 풀어보시죠. 삼각함수 정의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단위원을 가지고 정의하는 거. 이게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사용했던 정의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원래 정의예요. 어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릴까? 건주야, 너 원준 잘 그리니? 뭐 잘 못 그리니? 아, 이거 심각한데?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잘 그려서. 자, 알죠? 자, 이때 동경이 있다고 칩시다. 당연히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입니다. 자, 했을 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때 이 점의 좌표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수뇌발을 내리면은 이 길이가 절대값 코사인 세타겠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절대값 사인 세타일 겁니다. 선생님, 절대값을 왜 씌우십니까? 자,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세타라고 하신다면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됐겠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걸 코사인 세타라고 길이를 말하시면 안 돼. 왜냐면요, 코사인 세타가 지금 x좌표죠. 2, 4분면에서 x좌표는 양수음수. 2, 4분면에서 x좌표는 음수잖아. 그럼 얘를 길이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이거의 길이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게 길이일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여기 길이는요? 사인 세타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길이겠지. 이해되셨나?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친구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1번. 피타고라스를 사용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라는 피타고라스 성리를 사용할 수 있죠. 빗변이 1이고, 밑변이 얘, 이건데, 제곱하면은 절대값 빼도 되니까. 그죠? 두 번째, 친구들. 기울기라는 건 말이지, 기울기라는 건 두 점 가지고 x변화량 보다 y변화량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얘에서 원점까지의 기울기를 잡는 거니까 기울기라는 건 동경의 기울기죠. 이 친구는 코사인 세타 빼기 0 분의 사인 세타 빼기 0일 건데 우리는 동경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지? 탄젠트 세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뒤에 나오는 삼각함수 간의 관계인데 이 삼각함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정의할 때는 단위원을 가지고 증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아시겠나? 다시 동경과 단위원,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0이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정의하고 동경의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책에서 정의를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사용한단 말이죠. 그림을 일반적으로 못 그려. 오케이? 자, 이랬을 때요. 자, 똑같이 동경이 2세타라고 해볼게요. 똑같은 색으로 해야 이해가 되겠구나. 세타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반지름은 현재 r이고요. 이때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반지름이니까 0보다 커요.
반지름은 G이니까. 그치? 반지름은 음수일 수가 없어. 하지만 X 좌표는 음수일 수 있다. 알겠죠? 두 번째.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 좌표.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죠. X좌표분의 Y좌표. 이해되시? 자, 그러면 저 정의를 일로 확장할게요. 일로 오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돼. 둘 다 사용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자, 일로 오세요. 지금 다 아실 거야. 모든 뭐는 서로 뭐예요? 서로 닮음이야. 원끼리 닮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 원에서요. 여기 세타하고 여기 세타니까 똑같은 세타잖아. 그러면은 이 동경하고 이 원이 만나는 점하고 이 동경하고 이 원이 만나는 점은 무슨 관계일 거냐면 서로 배수 관계일 거예요. 왜냐면 서로 무슨 관계니까? 닮은 관계니까. 그럼 어떤 배수냐? 얘 반지름이 1이었는데 이 반지름은 R로 바뀐 거잖아. 전부 다 R배를 한 거예요. R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좌표를 R배하면 이 좌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 좌표를 R배하시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시는데 이 친구가 너고 이 친구가 너인 거예요. 괜찮으시? 서로 같은 좌표일 테니까.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한 번 더? 수영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리 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R분의 X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R분의 너야. R 코사인 세타인 거야. 약분하면 당연히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남지? 맞아요? 그래서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또 모두 있어. R분의 Y가 사실은 R분의 얘잖아. R 사인 세타란 말이야.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사인 세타가 남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였던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였잖아. 얘가 x, y죠. 그러면 얘 x, y랑 0, 0 사이의 기울기를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빼기 0분의 y 빼기 0인 거니까 x분의 y가 기울기인데 우린 이거를 탄젠트 세타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정의가 그대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사실 두 개는 같은 정인데 얘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아예 얘랑 다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거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고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다고. 알겠죠? 이게 원래 정의예요. 원래 상하수 정의인데 이걸 확장해서 정의한 이것도 알고 계셔야 각종 문제에 골고루 적지적소에 쓸 수 있어요. 아시겠나? 그러면 이 개념은 언제 써먹는지 알려줄게요. 이건 이미 얘기했어. 이거 증명할 때 이걸로 증명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 이걸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 써요? 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지어도 돼? 우리 많이 썼던 거니까 이거. 자, 이 개념 언제 쓰냐면 이런 문제 풀 때 쓰는 거야.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시예요. 점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4일 때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게? 이런 문제 풀 때 푸는 거예요. 해볼게. 자, 중심이 0,0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중심이 0,0의 원이 있어요. 여기에 동경이 있는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4니까 2, 4분면 점이에요. 그럼 동경이 이쯤에 있나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였대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뚜두두두두 내리면 이게 마삼이고 뚜두두두두 내리면 4니까 이 빗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5. 맞아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였던 거야? 뭐였던 거죠? 그리고 이거 우리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우리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 그럼 이거 두 개 오해다라는 얘기야. 더라는 얘기죠? 5분의 1이야. 괜찮아? 이런 문제 해결할 때 이 개념을 쓰면 좀 더 효과적이다 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의심이 들어야지. 그럼 맨 처음 정의, 맨 처음 이 단위원 있잖아요. 그거는 못 풀어요? 풀 수 있지. 잘 봐봐. 첫 번째 정의로 풀어볼게.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5,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보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이게 5인 거 알겠죠? 괜찮아요? 자, 이 그림까지 똑같아. 이 그림이 똑같은데 잘 봐봐. 반지름 1점에 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이걸 세타라고 두면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을 겁니다. 맞아요? 맞지? 이거 반지름 몇 자리야? 1자리지? 그럼 이거 몇 배 한 거야? 몇 배 한 거예요, 이거? 5배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였을 거예요. 왜? 이거를 몇 배 한 거니까. 5배 한 거니까. 이해돼요? 괜찮아요? 자, 근데 얘가 마삼이고 얘가 4래요. 그 얘기지. 그럼 코사인은 얼마야? 얘가 마삼 나오려면 5분의 마삼? 얘가 4 나오려면 사인은 5분의 4예요? 답이 똑같네. 이해되나요? 첫 번째 정의로도 풀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정의로도 풀 수 있는 거야. 물론 이게 더 효율적이죠. 딱 봐도. 그죠? 맞지? 그런데 둘 다 틀린 정의가 아니라고. 아시겠나? 다만 이 정의로 풀 수 있는 유형이 있는 거고 이 정의로 풀 수 있는 유형이 있고 사실은 두 개는 같은 정의라고. 똑같은 정의를 다른 모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둘 다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 이해됐어요? 좋아. 넘어가. 마지막 하나 끝낼게요. 자, 얼사탕 기억나죠? 무슨 얘기? 원은 잘 그렸는데 선이 별로네. 자,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요, 이 점이 여기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가 양도하고 이제 이렇게 써야지. 90도 사이에 있으면요, 이때 이 점의 좌표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하실 거고, 이거 기울기를 탄젠 세타라고 할 건데,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세타가 1사분면에 있으면, 세타가 1사분면에 있으면 코사인이 x 좌표지. 그게 양수. 사인이 y 좌표지. 양수. 기울기 양수. 그래서 1사분면은
모두가 양수가 되는 거죠. 마음에 들어? 그럼 동력이 더 돌아서 이렇게 이사분면을 보면 이점의 표가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가 될 건데요. 이게 세타가 될 테니까. 그럼 이거 지우기가 현재 세타겠죠? 그럼 얘는 x세타니까 음수, y가 양수, 지우기는 음수. 그래서 이게 뭐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입니다.가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돌아가면 여기 탄젠트만 양수,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가 돼서 얼사탄코로 외운다. 얼사탄코로 외운다. 그죠? 기억나시죠? 건축의 힘내라. 이거 또 반복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라. 빨리 해라. 문제 풀라고 하려다가 지금 하는 거다. 알겠죠?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복습을 잘 안 하시니. 관계학과 했죠? 관계학과 했어. 다 했죠? 지금 A단계 빨리 푸세요. 그 다음에 대표형 하나씩 빨리 푸셔. 그 다음 이거 대표형 17인가 16까지 있거든요. 거기까지 풀어서 질문 다 잡고 그 다음 숙제 나갈 거야. 세타를 다음 했어야 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래야만 일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괜찮아?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세타니까 양변을 2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는 180도 곱하기 n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45. 맞아요? 이제 n에다가 1, 2, 3, 4 넣는 거야. 얘는 정수니까 정수 넣을게요. 음수 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얘가 돌거든요. 뺑글뺑글 도는 거라. n에 영수 넣을게. 0 넣으시면은 2분의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0 집어넣으면은 45도보다 작으니까 1사분면이 돼요. 맞아? 이해됐어? 1 넣어볼게 이제 1 넣으면 180도보다는 크고 얘가 225도보다는 작으니까 3, 4분면입니다. n에 2 넣으시면 360도보다는 크고 360도 더하기 45도보다는 작은데 360도는 한 바퀴 돈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몇 사분면이에요? 여전히 1사분면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1, 3, 1, 3, 1,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괜찮아? 이렇게 푸는 거죠. 이제 요 이해했니?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8번으로 가자. 8번. 자, 둘레 길이가 10이잖아. 잘 보세요. 우리 얘를 몰라요. 반지름이 알려가면 이 호의 길이는 R세타고 이 길이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반지름 두 개에다가 R세타를 더하면 이게 둘레가 되는 겁니다. 이 둘레가 10이래요. 자, 이때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걸 보여요. 넓이가 최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 넓이가 뭐냐면 잘 보세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곱하기 r세타란 말이죠. 2분의 1 rl이니까. 그죠? 이게 넓이인데 그럼 이거 잘 봐봐. r세타는 12 빼기 2r인 거잖아. 맞아요? 맞아? 얘를 여기다가 휙 집어넣는 거야. 2분의 1 r 곱하기 12 빼기 2r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r 곱하기 6 빼기 r이야. 6r 빼기 r 제곱입니다. 오케이? 이 친구가 넓이에요. 괜찮나요? 이해됐어?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그러니까 R을 X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R 제곱이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이 친구 미볼이에요. 대칭축은 Y는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6R이니까 대칭축 어떻게 구해? R은 마이너스 2A분의 빈 거니까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최대값 어디서 걸려? R이 3일 때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거? 마이너스 9 더하기 18인 거니까 9점? 2점의 좌표는 3,9잖아. 넓이가 9일 때가 최대. 최대치수 문제로 쓰는 거야. 정리해보세요. 이거 약간 상상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얘가 수학상 문제야. 찍어보세요. 자, 원의 반증 길이가 2고 모선의 길이가 자 윗면이 있는데 윗면의 반증 길이가 2고 모선의 길이가 7이래요. 이거 피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이 친구의 호의 길이랑 같은 거니까 얘가 지금 4파인 거 알겠죠? 맞아요? 이거의 둘레가 이 친구의 호의 길이랑 같겠죠? 쭉 펴지는 거니까 얘가 말려서 이렇게 딱 붙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라고 두면 7세타가 4파이야. 그래서 세타는 7분의 4파인 거예요. 맞아?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널비잖아요. 그럼 이 넓이에다가 얘를 더하면 된단 말이지. 이 넓이는 얼마예요? 4파이고 이 넓이는 알지? 2분의 1 R L 2분의 1 R L 이로 넓이 구하시면 얘랑 얘랑 더하시면 됩니다. 뒷단띠 넘어가죠. 16형 탄젠트 15도 구하라는 거지? 야, 별거 아니야 이거. 잘 봐. 에이 눈썰미가 없어서야. 이게 외곽이잖아. 얘가 15도면 얘도 15도야.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죠? 맞나요? 길이 같잖아. 자, 그럼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가볼게. 이 길이를 선생님이 1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는 2야. 2대1 때 루트 3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가 얼마라고? 얘랑 길이 같다며 2겠죠? 그럼 이 길이는 2 더하기 루트 3이고 이 높이는 이거야. 맞아요? 별로. 탄젠트 15도는 밑변분의 높인 거니까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었습니다. 미리어만 해주시면 답이에요.